자,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은 일정한 힘이 작용한 운동. 힘이 작용하면 속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게 생기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등가속도 운동의 식 V는 V0 플러스 AT. 이건 어디서 나왔다?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에다 시간을 곱한 값을 더해주면 된대. 우리 앞에서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 시간 T가 변했고 나중 속도 V 빼기 V 제로. 그럼 양변에 AT 곱하면 V-V0 델타 V가 되겠지. 그럼 넘기면 V는 V0 플러스 AT가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여기 우리가 등가속도 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좌우를 바꿔서 V는 AT 플러스 V0 이렇게 하면 Y는 AX 플러스 B꼴 이렇게 1참수꼴로 바뀌어지겠지. 그럼 Y축에 V를 넣고 X축에 시간 T를 넣었다는 얘기야. Y축에 V를 넣고 X축에 시간 T를 넣고 이게 Y절편, Y절편이 V0야. 그러면 요게 가속도, 요게 A가 기울기지? 그럼 가속도 A가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되면 T초 속도를 우리가 나중 속도 V. 그럼 요게 등가속도 운동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이 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모든 VT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은 뭐가 된다? 이동거리 변이가 된다. 직선 운동일 때 변이도 되겠지. 그러면 얘는 사각형의 면적 더하기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네. 그럼 사각형의 면적 더하기 삼각형의 면적. 그럼 여기서 사각형은 V0T가 되고, 자, 사각형은 V0T가 되고, 삼각형은 일단 2분의 1 들어가고, 요게 T, 이게 뭐야? V 빼기 V0.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V 빼기 V0. V 빼기 V0는 뭐하고 똑같아? AT하고 똑같아. 그래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럼 요거는 사각형의 면적 더하기 삼각형의 면적을 해준 거야. 그래서 전체 이동한 거리는 사각형의 면적 더하기. 그러니까 VT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을 구한 값이 전체 이동거리 변이값이야. 요 얘기를 했고요. 자, 요게 2식이고, 그럼 3식은 선생님 외워두라고 했지. 자, 그래서 요거랑은 우리가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을 한 값은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의 2배를 한 값하고 똑같아.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가 없지? 1식과 2식은 t가 없어. 1식과 2식을 이용해서 3식을 구한 거야. 그럼 여기서는 t는 뭐가 돼? a분의 v-v0가 되나요?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식을 쓸 때 선생님 요거 2개 외우자라고 하는 건 요거 2개 외워놓으면 그래프를 그리면 제일 베스트야. 왜 그래프를 그리면 베스트냐면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이동거리가 되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인데 얘는 X축이 델타 T분의 Y축 델타 V가 되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그럼 기울기가 변의 일정이 일정하니까 등가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기울기 구하면 가속도고 면적 구하면 이동거리 변이가 되니까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베스트인데 이걸 외우자고 하는 거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우리가 외우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수능 문제를 보면 와, 뭐 VT 그래프 그리기가 어느 값이 더 큰지 비교를 할 수 없는 애매한 게 있어. 그럴 때는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빠르기 때문에 외우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 우리가 말하는 속력은 다 평균 속력이라고 했죠. 어떻게? 전체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그래서 전체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이게 전체 이동한 거리니까 이걸 t로 나누면 이 값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이게 등가속도에서의 평균 속력이야. 맞나요? 평균 속력. 근데 선생님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지? 이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간 시간의 순간 속력. 뭐라고요? 중간 시간. 그러니까 전체 시간 중에 중간 시간의
순간 속력이 평균 속력이야. 중간 시간의 순간 속력이 평균 속력이야 라는 거,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수식에 대한 설명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서 등속도 운동에서 선생님 그래프를 두 가지를 갖고 설명을 했어. 어떻게? VT 그래프와 ST 그래프 두 가지를 갖고 설명했는데, 여기 지금 등가속도에서 그래프가 몇 가지가 나오지? 6가지가 나오네요. 6가지가. 자, 그럼 왜 6가지냐면 AT, VT, ST가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가속도 A가 0보다 커. 가속도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 나타낸다고 했지, 이찬아? 어? 이동 방향? 가속도 하면 한 글자 뭐라고요? 힘.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그럼 A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이거 무슨 뜻이지?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같을 때. 그러니까 밀어주는 거지. 계속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그럼 반드시 속력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무조건 증가합니다. 자, 그럼 AT 그래프를 보면 가속도 A가 있는데 플러스 값으로, 가속도 A가 플러스 값으로 뭐해? 일정해. 그러니까 등가속도야. 자, 그랬을 때 이 아랫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이건 뭐야? AT지? A 곱하기 T가 되는 거니까 AT지? AT는 V-V0 델타 V 속도 변화량이 된다고. 근데 반드시 속력이 증가하니까 속도 증가량, 요 면적은 속도 증가량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면적 AT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V는 V0 플러스 AT니까 AT는 뭐가 돼? V-V0당 속도 변화량이 된다고. AT 속도 변화량이 된다고. 저 면적은 속도 변화량.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선생님 좀 전에 그렸던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돼서 이동거리 변이가 되는 거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VT 그래프 그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몇 차 함수니? 0차 함수. 상수함수라고 하나? 요즘? 상수함수라. 이건 1차 함수. 얘는 2차 함수. 그럼 얘를 갖다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갖다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갖다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갖다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학 시간에 미분 적분할 때 이거 똑같이 갖고 배울 겁니다. 이 얘기를 갖고. 자, 그러면 1차 함수를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돼. 그러니까 무슨 형태? 포물선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점점 증가해.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네.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가 나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어요? 속력이 증가합니다. 자, 그럼 가속도 A가 0보다 작은 값이 돼.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A로 이렇게 일정해. 그러면 면적은 속도 감소량이 돼. 그러면 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야. 자, 그럼 여기서는 속력은 감소해. 근데 계속, 속력은 계속 감소. 여기가 속력이 계속 증가한다면 맞지? 속력이 계속 증가하겠지? 계속 밀어주니까. 근데 얘는 속력이 계속 감소한다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틀렸다. 왜 틀렸니? 선생님이 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잡아당겼어. 반대로. 그럼 속력이 줄어들다가 멈추겠지. 근데 힘이 계속 작용. 이때는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지니까 속력이 감소했다가 속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속력이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그래서 얘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VT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이동거리 변이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이게 플러스 값이야. 플러스 값.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같다. 아, 같다라고 표현할게요. 플러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럼 요거는 뭐가 돼?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온 거지. 그럼 여기는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뀌었지. 자, 속도의 부호가 여기까지는 전부 플러스야. 이 이후에 T초 이후에는 속도의 부호가 전부 다 뭐야?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뀌었어 라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에서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는 계속 가는 그래프인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는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잖아. 근데 갈 때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서 속력이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요 구간이지, 요 구간. 기울기가 감소해. 속력이 감소해.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가 증가해서 속력이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거지. 돌아올 때는. 그럼 요때 T초 때 요때 기울기 순간 기울기가 얼마야? 0이지. 그럼 요때는 뭐 하고 있다? 정지. 순간 정지. 그럼 요때는 요 구간을 요 설명한 거지. 지금 요 그래프 설명한 거 이해되셨나요? 빨리 정리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그래프가 쭉 그려져 있어. 그래프가 쭉 그려져 있는데, 자,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 우리가 무슨 그래프가 그려져 있냐면 VT 그래프만 그려져 있어. 이쪽은 무슨 그래프지? ST. 이쪽은 무슨 그래프지? AT. 선생님 뭐라고 했어? VT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가 되고, 면적을 구하면 뭐가 돼?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요거 찾았냐? 찾았어? 요거? 똑같은 그림 있는 거 찾았어? 나머지는 니네가 그리는 거야. 자, 요거. 자, 그럼 보세요. VT 그래프야. 자, 일단 기울기부터 뭐 할까요? 2분의 2가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기울기가 변의 일정에 일정하지. 그러면 2초까지는 요렇게 일정이 얼마로? 1m/s 제곱으로 일정해. 이렇게. 요거 됐어요? 그 다음에 2에서 6초까지는 기울기가 얼마야? 0이지? 0. 0으로 일정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0이면 힘이 뭐야? 0이지. R자임 함량이 0이지?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지. 0은 0이지. 일정하다는 게 없지. 그럼 여기는 2에서 6초까지는 0이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에서 8초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m/s제곱 맞나요? 마이너스 1m/s제곱 마이너스 1m/s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면적 구하면 이동거리니까 2, 2, 4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얼마 갔어? 2m를 갔지. 자, 2m를 갔는데 어떻게 갔지? 속력이 빨라지면서 갔어.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시간이 지나면 증가해야 되겠지. 그럼 아래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해야 돼? 아래로 볼록해야지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꼴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4, 2, 8m를 갔지? 그러면 어떻게 돼? 2에다 8 더하니까 10m야. 근데 얘는 무슨 운동이야? 등속.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 일정, 등속 이렇게 되고. 자, 6에서 8초까지는 갔어 왔어. 그러니까 이거 운동 상황을 보면 0 지금 내가 정지 상태에 있어. 2m/s 됐어. 그럼 최고 속력으로 가다 끼 브레이크 잡은 거지. 그럼 내가 브레이크 잡으면 뒤로 가냐? 앞으로 속력이 감소하면서 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속도의 거가 전부 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라고. 맞니? 그러니까 얼마 갔어? 2m를 갔지. 그럼 2m를 가서 얘가 그럼 총 이동한 거리는 12m가 되겠네. 근데 갔는데 여기 6에서 8초까지는 어떻게 돼? 속력이 감소하지. 그럼 기울기 감소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돼. 지금 요 그린 거 됐나요? 그러면 나머지 다 그리고 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요게 있어. 자, 요거는 지금 무슨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AT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맞나요? AT를 VT와 ST로 그리는데 지금 변한 게 어디 변했어? 2초, 3초, 5초 때 변했나요? 그럼 2초 때, 3초 때, 5초 때. 여기도 2초 때, 3초 때, 5초 때 해서 VT와 ST로 변환해서 여기까지 그리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고고. 자, 요거부터 먼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AT가 그려져 있어. 자, 2m/s 초기 속도 0입니다. 초기 속도 0. 2m/s 이라는 말은 1초에 얼마씩 빨라진다? 2씩 빨라진다. 근데 어떻게 빨라져? 일정하게 빨라지네. 그러니까 이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형태? 직선 형태. 그럼 2초 후에 일정하게 증가해서 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 4m/s가 돼야지 2분의 4가 돼서 기울기가 2로 일정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속도가 얼마야? 0. 그 R자인 합력이 0이니까 무슨 운동해? 등속도. 그럼 4로 등속도 운동할 거고요. 여기는 속도 감소량이지. 1초에 2씩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2, 4, 8이 2분의 1이니까 4고 1, 4는 4니까 4가 되고 2, 4이 2분의 1이니까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2초까지 얼마 갔어? 4m를 갔어. 4m를 갔는데 어떻게 갔지? 속력이 빨라지면서 갔으니까 기울기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2에서 3초 1초 동안 갔네. 근데 어떻게 얼마를 갔어? 4m를 갔으니까 8m를 갔는데 어떻게 갔어? 속력이 일정했으니까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이 직선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4m를 갔니 왔니? 갔지. 속력이 감소하면서 갔으니까 여기서 4m 더해서 12m. 근데 기울기가 감소해야 되니까 속력 감소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제랑으로 돌아와서 VT 그래프 얘는 등속도지. 1초에 1m씩 가네. 1초에 1m씩 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0이지? 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1m/s제곱으로 일정. 자, 선생님 요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삼각형 한 칸이지. 그럼 얼마? 0.5m네? 0.5. 그 다음 여기는 삼각형이 몇 개야? 3개 맞나요? 하나, 둘, 3개. 그럼 한 칸이 0.5니까 3개니까 1.5를 더 간 거지? 이 전체가 2지? 그럼 여기가 2.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럼 얼마를 더 갔어? 2에서 2.5m를 더 갔으니까 4.5m가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됐나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0에서 출발을 했을 때 얘 B가 무조건 1대 3대 5대 7대 9대 11이 되는 거야. 무조건. 가속도 크기에 상관없이 뭐만 같으면 시간 간격이 같으면 무조건 이동거리의 B는 1대 3대 5대 7대 9대 11이 되는 거야. 무슨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 그건 수학적 원리야. 그럼 만약에 내가 3대 5대 7대 9대 11이 됐다라는 말은 뭐야? 야, 이게 같은 시간인데 여기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물어볼지. 3대 7대 9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랑 물어보고 나머지 구하는 문제들이 나온다. 근데 등가속도는 무조건 정지 상태에서 이동거리의 B는 1대 3대 5대 7대 9대 11로 나간다는 얘기. 그래서 막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 풀 때 시간 없을 때 요거 딱 이용해가지고 쉽게 답을 유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팁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왜 이거 갑자기 이렇게 말을 안 되지? 뭘 잘못 건드렸나?
다음에 요것도 하라고 그러면 또 은근 또 잘 못하네. 얘는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m/s 제곱이지. 그럼 얘는 이게 몇 칸이야? 얘는 하나, 둘, 셋. 거꾸로 5대 3대 1이지? 그럼 여기는 2.5m를 간 거지. 그 다음에 1.5m를 간 거지. 그 다음에 0.5m를 갔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니까 속력이 감소해. 아까 요거 했던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로 갔다가 돌아온 거지. 근데 기울기가 계속 일정하다 맞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m/s 제곱을 일정해. 그럼 얘는 플러스로 갔다가 오는 거지. 얼마를 갔어? 10 곱하기 10의 2분의 1이니까 50m를 갔어. 갈 때는 속력이 감소하네. 올 때는 속력이 증가하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이게 뭐야? 여기 있네, 요거. 요거랑 똑같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쳐놓은 거지, 이거 두 개.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얘는 2m를 갔지. 2m를 갔는데 속력이 증가했으니까 아래로 굴러. 그 다음에 등속도지. 그럼 기울기 일정해야 되니까 8m 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직선. 그 다음에 얘는 갔다가 온 거지. 얼마? 2를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는 2초 때까지는 1m/s 제곱으로 일정하고 2에서 6초까지는 가속도가 0이고 6, 8, 10까지 일정하지? 6초, 8초, 10초까지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1m/s 제곱으로 일정합니다. 그래프 전환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요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기록기. 자, 60Hz 시간 기록계라고 되어 있어. 저기 헤르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헤르츠 진동수. 1초에 60번 진동한다라는 뜻이 1초에 60번 진동하는 1초에 60타점을 찍는 거야. 1초의 점을 60번을 찍는다는 얘기. 그러면 한 타점 찍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60번 찍으면 1초가 되는 거야. 그럼 한 타점 찍을 때는 어떻게 돼? 60분의 1초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타점 간격으로 얘를 끊었어. 여섯 타점으로 간격을 끊었어. 근데 얘가 운동을 왼쪽으로 운동해. 그럼 잘 봐. 얘가 왼쪽으로 운동한다면 점을 여기서 땅땅땅땅 일정 시간 간격으로 1초에 60번씩 찍고 있다고. 그럼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 왼쪽에 첫 타점이 찍히고 따다다다다 찍히지. 그러니까 어디가 첫 타점이 찍혔어? 왼쪽이 첫 타점이고 여기가 뒤에 타점이란 얘기지. 맞나요? 잘 봐. 선생님 여기서 점이 찍고 있어. 그러니까 종이 테이프라는 말은 여기에 종이가 말려 있어서 물체가 빡 운동하면 이 종이에 점이 따다다닥 찍힌다고. 그럼 여기서 따다닥 찍히면 이렇게 가니까 종이는 절로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첫 타점이고 여기가 뒤에 타점이란 뜻이지. 그러면 얘는 간격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봐도 돼.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넓어지고 있어. 그럼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속도가 변해네? 그럼 이걸 갖고 속도 변화량, 가속도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형태야. 시간 기록계를 이용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뭐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착륙을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 근데 1초 간격으로 나타냈어? 아니면 뭐 2초 간격으로 나타냈어?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얘기라고. 그 문제. 자, 그러면 속력이 점점 빨라져. 그럼 가속도를 구해야 돼. 그럼 가속도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가속도는 t분의 v-v0. 그러니까 속도,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를 알아야 이 속도 변화량을 알아야지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속도를 구해보자고요. 그럼 한 타점이 60분의 1초인데 6타점이니까 6타점이라는 얘기는 얘가 몇 타점? 10분의 1초니까 0.1초 간격으로 끊었다라는 얘기야.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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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 간격으로 거리를 표현해 준 거야.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속력을 구하라고 한다면 뭐야? 시간분의 거리지? 그럼 얘는 0.1초분의 1cm니까 얘는 속력이 얼마가 돼?
10cm/s가 되겠지. 여기 구간의 속력은 얘는 0.1초 동안 3cm를 갔으니까 속력이 얼마가 돼? 30cm/s가 되겠지. 자, 얘는 0.1초분에 5cm가 되니까 쓰세요. 50cm/s가 되겠지. 얘는 0.1초 동안 7cm를 갔으니까 얼마가 돼? 70cm/s가 되겠지. 자, 근데 잘 봐. 얘는 한순간도 속력이 같은 순간이 없어. 왜? 속력이 계속 빨라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한 0.1초분의 1이라는 말은 이건 무슨 속력을 구한 거야? 여기까지 0.1초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속력이야? 아, 이게 평균 속력이야. 이 얘기. 그러니까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이 이렇게 되고,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이 이렇게 되고,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 선생님 평균 속력의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어? 평균 속력은 뭐라고 얘기했지? 중간 시간의 순간 속력이야. 순간 속력, 순간 속도야. 맞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1초가 걸렸으니까 요 10cm/s는 물론 처음에 정지됐다라고 생각을 가정하면 언제 때 속력이라는 뜻이야? 0.05초 때의 순간 속력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는 언제야? 0.15초 때의 순간 속력이고, 요거는 0.25초 때의 순간 속력이고, 요거는 0.35초 때의 순간 속력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저는 평이당 요 점을 A점, 요 점을 B점, 요 점을 C점, 요 점을 D점이라고 했을 때, 그럼 A점의 순간 속력은 얼마가 되겠니? 하면은 어떻게 돼? 얘와 얘의 평균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A점의 순간 속력은 얼마가 돼? 20cm/s가 될 거야. 이렇게 되겠지. A 순간, 그러니까 0.1초, A는 0.1초가 지났을 때의 순간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가 처음에 정지 상태니까 여기니까 0 플러스 20 나누기 2 하니까 10 돼서 평균 속력이 된 거지. 그럼 B점의 순간 속력은 B는 0.2초 때의 순간 속력인 거지. 그럼 그때는 얼마가 돼? 40cm/s가 될 거야. 맞니? 그러니까 20 더하기 40 나누기, 그러니까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 하니까 30이 된 거지. 그럼 C점에서는 0.3초인 때의 순간 속력이니까 얼마? 60cm/s가 되는 거고, D점에서는 0.8초 때니까 어떻게 돼? 80cm/s가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를 구하나 같은 얘기야. 이거는 0.05에서 0.15초 때의 구간을 구한 거고, 이거는 0.1초에서 0.1초니까 등가 속도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지. 얼마씩 변하고 있어? 얼마씩 다 변하고 있어? 20cm/s씩 변하고 있네. 20cm/s씩 증가하고 있네. 됐어요? 얼마 시간 동안? 0.1초 동안. 그럼 얘는 가속도가 200cm/s 제곱이니까 얼마? 2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여기 뒤에 기본 문제만 풀고 운동의 법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금방 할 수 있는 게 이게 딱 다 바로 나오는 거야. 14, 15, 16, 17쪽까지 하고 18, 19, 20은 21쪽까지 숙제로 하겠습니다. 14, 15, 16, 17쪽 지금 하세요. 자, 운동의 법칙 볼게요. 운동의 법칙. 운동의 법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제1법칙, 2법칙, 3법칙. 자, 첫 번째 운동 제1법칙. 자, 운동 제1법칙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운동 제2법칙을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야 힘하면 가속도 생각해. 그게 운동 제2법칙인 거야.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이게 운동 제3법칙이야. 운동 제3법칙 이렇게. 그래서 이 운동의 법칙이 중요해. 이것도 물론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얘기들이고 이게 합쳐져서 나오는 얘기들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운동 방정식. 거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운동 제1법칙에 우리가 관성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관성. 자, 그럼 관성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자, 관성이라는 뜻은 관성. 자, 관성은 물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체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정지해 있거나 운동하고. 근데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정지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 했지. 서로 상대적인 거야. 그럼 정지해,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정지하고 있는 거 아니면 운동하고 있는데 이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이야. 그럼 정지된 물체는 계속 뭘 하려고 해?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해. 그럼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무슨 상태를 유지하려고 싶어 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싶어 해. 그럼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정지관성,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운동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어떤 물체들은 잘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잘 안 움직인다.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잘 멈춘다, 안 멈춘다? 잘 안 멈춘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있는데 버스가 출발했어. 그럼 어떻게 몸이 내 이렇게 뒤로 쏠리지? 그럼 이때 관성이 작용해. 그럼 어떤 관성이 작용했냐면 야, 출발할 때 버스가 출발해? 내가 출발해? 버스가 출발하잖아. 근데 내 다리가 버스에 붙어 있으니까 버스가 출발하니까 내 다리가 버스를 쫓아간다고. 근데 내 상체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니까 몸이 뒤로 쏠리게 되겠죠. 그럼 내 상체가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네. 그것이 정지관성. 그 다음에 버스가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랬더니 내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지. 그럼 버스가 서 내가 서. 버스가 서잖아. 그럼 나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 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니까 운동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관성은 자, 그럼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데 질량이 큰 게 움직이기가 쉽냐? 질량이 작은 게 움직이기가 쉽냐? 질량이 작을수록 질량이 작으면 내가 톡 밀어도 어때? 쉽게 움직이잖아. 근데 질량이 크면 잘 안 움직이지. 그 말은 질량이 클수록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더 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질량이 큰 물체가 멈추기,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멈추기가 쉬울까? 질량이 작은 물체가 멈추기가 쉬울까? 질량이 작은 물체가 멈추기가 쉽잖아. 만약에 친구가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친구 딱 잡아당기면 멈출 수 있잖아. 근데 차가 가는데 내가 잡아당긴다고 멈출 수 있냐? 아니잖아.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뭐가 크다? 관성이 크다. 그래서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얘기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이러한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탔을 때는 안전벨트를 매. 근데 기차나 배에 안전벨트가 있나요? 없지. 기차나 배는 질량이 크니까 갑자기 출발하거나 갑자기 멈추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비행기는 안전벨트 있지. 아, 비행기 하니까 또 갑자기 얼마 전 또 사고가 야, 무섭더라. 즐겁자고 해외여행 한번 갔다가 야 착륙하다가 야 새떼에 충돌해가지고 그 한순간에 그냥 참 인생 참 오늘 다 그거 이제 다 여기 공항에서 정리하고 유족들 이제 다 집에 가고 이제 다 했다고 하더라고. 참 인생 허망해. 진짜 나라가 진짜 안팎으로 정말 그냥 아주 개똥 같은 분위기 아주 그냥 자, 아무튼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럼 요 관성에 대한 내용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 있어요. 이 갈릴레이 사고 실험 자체가 관성에 대한 실험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자, 요게 이제 관성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 사고가 뭐야? 생각하는 거지. 갈릴레이가 생각만 거야. 왜? 자, 뭐라고 했냐면 만약 마찰이 없다면 이렇게. 마찰이 없다면 자, 요렇게 이제 금속으로 된 레일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서 세 굿으로 이렇게 굴렸어. 그러면 여기 A, B, C까지 있어. 그럼 A로 갔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겠니?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거야. 뭐가 없다면? 마찰이 없다면. 그럼 B도 어떻게 돼 있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거야. 근데 A로 갔을 때는 요 경로로 갔고 B로 갔을 때는 요 경로로 갔네. 경로는 다르지만 얘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없다면? 마찰이 없다면. 그럼 만약에 C로 굴렸다라고 한다면 얘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 무한히 긴 직선들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운동을 하겠지.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을 할까? 마찰이 없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거야. 합력이 0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라고 하고 이 관성에 관한 실험이야. 운동 제일 법칙에 관한 거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잘 물어보는 게 자, 이렇게 천장에 실을 매달고 이렇게 줄을 매달아놨어.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놓고 실을 매달았는데 요 실을 A라고 하고 요 실을 B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내가 요 실 B를 잡고 천천히 잡아당길 때 하고 갑자기 빨리 잡아당겼을 때 그럼 천천히 잡아당기면 어디에서 끊어질까? 자, 그러면 추가 지금 정지되어 있으니까 이 추는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상황인 거야. 그 말은 여기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추의 중력이 작용할 거고 이 줄이 추를 잡아당기니까 이 힘이 다 어디에 걸려 있어? A에 다 걸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천천히 잡아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 이 A에는 추의 중력, 추의 무게만큼 걸려 있는데 내가 작용하는 힘도 걸리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엄청난 가부하가 걸려서 힘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끊어진다. 근데 이렇게 있는데 내가 B를 잡고 딱 끊게 되면 어디서 끊어진다? B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야. 왜? 추가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정지 관성 때문에. 그럼 이것도 관성에 대한 실험, 운동 제1법칙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운동 제1법칙 관성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제2법칙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 제2법칙 우리가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힘과 가속도의 법칙. 그럼 얘를 얘기하면 F는 MA야. 이게 운동 제2법칙. F는 MA. 그럼 모든 여기서 말한 힘은 뭐 마찰력, 자기력, 탄성력, 청기력 모든 힘을 얘기하는 중력 모든 힘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우리가 힘을 정의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한번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생님 만약에 이 분필을 잡고 있느니까 빡 던졌어. 엄청 빨리 날아간다. 근데 50kg의 역기를 두고 내가 있느니까 빡 던졌으면 어떻게 슝 가다 쿵 거기까지 날아가지도 못해. 그럼 내가 있느니까 던졌다라는 말은 뭐의 크기를 갖게 했다? 힘의 크기를 갖게 했다. 그럼 그 50kg의 질량이 역기하고 얘하고 뭐가 달라? 질량이 다르지. 그럼 이때 속도 변화량 가속도는 뭐의 크기에 비례해? 질량에 반비례해. 이렇게 되겠지. 뭐가 일정할 때? 힘 F가 일정할 때. 그 다음 얘를 내가 작은 힘으로 던졌을 때 하고 센 힘으로 던졌을 때, 센 힘으로 던졌을 때 빠르겠지? 그럼 가속도 A는 힘의 크기 F의 무슨 관계? 질량의 M이 일정할 때 비례해. 그럼 얘를 합치게 되면 가속도 A는 F에 비례하고 M에 반비례해. 그래서 양변에 N 곱해서 는으로 바꾸면 F는 M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의 정의. 그럼 1N의 힘이 도대체 얼마만큼이야? 1N의 힘이라는 말은 질량 1kg의 물체 1m/c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을 1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요 뭐 비례 반비례 그래프 있는 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대체하도록 할게요. 그래프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F는 M에서 뭘 알면 되냐면 이거 방정식이야, 방정식. 1차 방정식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는데 내가 어떤 힘을 줬어? 얼마 힘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가속도가 5m/s 제곱이 되었대. 그럼 나는 힘을 얼마에 줬다? 10N의 힘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는데 내가 힘을 6N의 힘을 줬어.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니? A는 n분의 F가 되겠지. 그럼 가속도는 3m/s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20N의 힘을 줬더니 가속도가 4m/s 제곱이 되었대. 그럼 이때 질량은 얼마니? 5kg이 될 거야. 그래서 운동 제2법칙은 여기서 미지수가 3개잖아. 그래서 2개 주어주고 하나 구해라. 구해서 질량을 구하든 가속도를 구하든 힘의 크기를 구해서 여러 가지 운동 상황을 살펴서 생각해봐라. 라는 게 운동 제2법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비교적 간단하게 지금 빨빨 했습니다. 이제 운동 제3법칙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운동 제3법칙 한번 볼게요. 자, 운동 제3법칙은 우리가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용반작용의 법칙. 그럼 얘는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하는 힘이 있어. 이 말이야.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쌍으로 작용을 해. 야, 내가 칠판 때는데 왜 내 손이 아프니? 칠판이 나를 때려서 아픈 거야. 그럼 내가 칠판을 세게 때리면 칠판도 나를 세게 때려. 이것들이 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야. 그럼 여기서 용수철 A가 있고 용수철 B가 있다라고 한다면 A 용수철을 잡아당겼어. 그럼 A가 B를 잡아당기면 B도 A를 잡아당겨.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이제 수식으로 설명하기 전에 요거 한번 상황을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칠판을 밀었더니 왜 내가 튀어나오지? 칠판이 나를 밀었기 때문에 튀어나온 거지.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벽을 미는 힘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사람이 주어가 되고 벽을 을을이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갖다 우리 힘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지. 그럼 사람이 벽을 어디로 밀었어?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힘의 작용점이 벽한테 있고요. 어느 쪽? 오른쪽으로 밀었어. 이게 이제 사람이 벽을 미는 힘이야. 그럼 여기서 자, 힘의 작용점은 어디에 존재해? 문장의 목적어에 존재해. 이렇게 하나 우리가 알아두고요. 힘의 작용점은 목적어에 존재해. 그럼 내가 칠판을 때리면 칠판이 나를 때리듯이 사람이 벽을 밀면 벽이 사람을 미는 거야. 자, 벽이 사람을 밀게 되는 거야. 그럼 작용점은 목적어가 존재하니까 어디에 작용점이 있어? 사람한테 있겠지. 그러면 사람이 벽을 일로 밀면 사람을 이쪽으로 밀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벽이 사람을 미는 힘. 그랬더니 보니까 어떻게? 뭔가 문장이 반복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바뀌었네. 그러면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뭐 한 거? 바뀐 거.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관계가 작용반작용의 관계야. 됐어요? 주어 목적어. 그럼 A가 B를 당기면 이걸 우리가 이거 정리를 해보자. 그럼 내가 사람의 벽을 세게 밀면 벽도 사람을 세게 밀지. 그럼 첫 번째. 자,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두 힘의 방향은 서로 어떻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고 됐나요? 자, 그럼 사람이 벽을 이렇게 밀면 벽도 사람을 이렇게 밀어. 사람이 벽을 이렇게 밀었대. 이렇게 미네. 그러면 이렇게 힘을 앞뒤로 연장하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작용선. 그래서 세 번째, 작용선이 일치해. 작용선이 일치해. 여기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힘의 크기가 같으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E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 두 힘의 방향이 반대야. 우리 물리에서 반대를 어떻게 표현하지?
마이너스로 표현하지.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를 표현해서 이렇게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A가 B를, B가 A를 작용하고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두 힘의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용수철 A를 10N으로 잡아당기면 내가 A를 10N으로 잡아당기면 A가 B를 얼마로 잡아당겨? 10N으로 잡아당기지? 그럼 B도 A를 얼마로 잡아당긴다? 10N으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여기에 10N이 측정되고 여기에 10N이 똑같은 힘의 크기가 측정이 된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것이 작용-반작용. 작용-반작용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관계야. 작용점은 항상 어디에 존재해? 목적어에 존재하는 거야, 문맥상. 자, 여기까지 됐나요? 정리 다 됐니? 정리 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의 작용-반작용 원리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이 걸어갈 때도 작용-반작용의 원리로 걸어갑니다. 야, 우리 얼음판에서 잘 걸어갈 수 있니? 잘 못 걸어가지. 근데 걸어갈 수는 있어. 그러니까 얼음판이 마찰이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는 거야. 얼음판에 마찰이 0이면 절대 못 걸어가. 계속 제도. 그러면 사람이 걸어갈 때 사람이 누굴 밀어? 지면을 미는 거야. 그럼 사람이 지면을 미는 경우. 그럼 반작용은 지면이 사람을 밀겠지. 그럼 지면이 사람을 밀게 되겠지. 그럼 지면이 사람을 이렇게 미는 거야. 그럼 내가 사람이 지면을 수직으로 누르면 내가 점프가 되겠지. 그럼 내가 점프를 높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세게 밀면 되겠지. 세게 밀면 내가 점프를 높이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로켓이 날아갈 때. 자, 로켓이 날아갈 때 로켓이 뭘 내뿜어? 가스를 내뿜지. 그러면 고무풍선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풍선 불고 딱 넣으면 휘 날아가지. 그럼 풍선이 누굴 밀어? 공기를 미니까 공기가 풍선을 미는 거야.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는 거나 우리가 물속에서 수영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로켓이 뭘 밀어? 가스를 미는 거야. 그러면 가스가 뭘 밀어? 로켓을 미는 거야. 간혹가다 학생들이 로켓이 가스를 뿌리면 이 가스가 지면을 누르니까 지면이 로켓을 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럼 우주에서는 못 날아가겠지. 로켓이 우주에서 밀 게 없잖아. 그럼 만약에 지면이 없다라고 하는데 로켓이 가스를 넣으면 우주에서 저 지면까지 갔다가 지면에서 반사돼서 오냐? 아니지. 즉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주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어떻게 의자 같은 데 앉아서 가스 칙칙칙칙 해가지고 방향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동할까? 우주 끝까지 이동해. 힘을 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면 이 운동의 법칙이 잘 적용돼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거의 100% 일치하죠. 그러니까 영화는 허구나 그런 구라들이 많잖아. 근데 그래비티라는 영화는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와 그 다음에 진공 상태, 공기가 없었을 때 일어나는 운동이나 막 그 화재도 발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학자들의 자문을 구해서 거의 100% 일치하게 그려놓은 게 그래비티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나면 보세요. 자, 노를 젓는 배. 그럼 우리가 수영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선수가 물을 밀면 물이 선수를 미는 거야. 그 노가 물을 밀면 물이 노를 밀겠지. 그럼 우리가 수영을 빨리 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팔이 벌어지면 힘이 분산될 거 아니야. 수직으로 밀어야지만 어떻게 돼? 내 힘을 수직으로 받아서 빨리 이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팔이 벌어지면 빨리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노가 뭘 밀어? 노가 물을 밀고 그럼 물이 노를 밀어. 선생님 이거 왜 하고 있을까? 작용-반작용은 주어 목적어가 바뀐 관계가 딴 생각하지 말고 주어 목적어가 바뀐 관계가 작용-반작용 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턱걸이 할 때도 어떻게 돼? 내가 철봉을 당겼더니 내 몸이 올라가지. 그럼 철봉이 나를 당겼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단거리 선수가 뭘 밀어? 받침대를. 선수가 받침대를. 그러면 단거리 경주는 뭐가 거의 좌우하지? 스타트가 거의 50% 이상 먹고 들어간다. 그럼 스타트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받침대를 어떻게 밀어야 돼? 세게 밀어야 되겠지. 그럼 받침대를 세게 밀려면 내 다리 힘이 세야 돼.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은 다리가 굵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세게 밀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큰 힘을 받는 거야. 그러면 반작용은 뭐야? 받침대가 선수를 미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작용반작용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오늘 여기 힘의 평형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작용반작용, 그러니까 운동의 법칙과 작용반작용, 힘의 평형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예시들을 선생님 주어지고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재밌는 부분. 그러니까 이해되면 가장 재밌는 부분이고 이해 못하면 짜증나는 부분. 재밌지? 자, 힘의 평형. 선생님 지금까지 뭘 얘기했냐면 작용반작용 얘기했어. 왜 작용반작용하고 힘의 평형을 같이 하냐면 이런 문제들이 꼭 나와. 작용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구별하는 문제들. 자, 힘의 평형 문제. 그럼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자, 두 사람을 이렇게 그려볼게. 그럼 얘는 철수라고 하고 얘를 영희라고 할게요. 자, 철수가 10N의 힘으로 잡아당겼어. 영희가 줄을 10N의 힘으로 잡아당겼어. 그러니까 줄에 물체가 있으니까 이거는 철수가 뭘 잡아당겼어? 물체를 당겼어. 이거는 영희가 물체를 당겼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철수가 물체를 10N으로 잡아당기고 영희가 물체를 10N으로 잡아당겼어. 됐나요? 자, 그럼 봐. 힘의 평형. 두 힘의 크기가 같지. 두 힘의 방향은 반대지. 두 힘의 방향 반대지. 그 다음에 모두 일치해. 작용선도 일치하고 있지. 아까 선생님 작용반작용이 뭐라고 했어?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두 힘의 방향이 반대고 작용선이 일치한다라고 했지. 그럼 이거하고 똑같나요? 다르다고. 자, 그럼 철수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뭘까요? 선생님 작용반작용은 뭐라고? 주어 목적어 바꾸라고 했지. 물체가 철수를 당기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고 줄다리기를 한다고 쳐봐. 그럼 내가 줄을 당기면 결국에 나무를 당기는, 그러니까 줄을 매개로 내가 나무를 당기게 되니까 내가 나무를 당기면 나무도 날 당기겠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당기면 탁 끌려간다고. 자, 그러면 차이점,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똑같았어. 두 힘의 크기 같고 두 힘의 방향이 반대고 그 다음에 작용선이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얘 철수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물체가 철수를 당기는 힘이고 영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물체가 영희를 당기는 힘의 크기. 됐나요? 그럼 얘네 둘은 작용반작용 관계가 아니야. 무슨 관계야? 힘의 평형 관계야. 되셨나요? 그럼 결정된 차이.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작용반작용과 힘의 평형의 공통점. 자, 지금 얘기를 했는데 두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 다음에 두 힘의 방향은 어떻다? 반대다. 그 다음에 뭐가 일치한다? 작용선이 일치한다. 그럼 얘네들이 힘의 평형과 작용반작용의 공통점이 되는 거라고. 근데 차이점. 자, 작용반작용은 주어 목적어를 바꾼다라고 했어. 그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했어. 그거의 반작용은 뭐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거야. 그럼 선생님의 질량이 80kg이라고 한다면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나를 얼마로 잡아당겨? 800N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나도 지구를 얼마로 잡아당겨? 800N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근데 내가 점프했는데 왜 나만 지구 쪽으로 떨어질까? 왜 나만 떨어져? 지구가 날 당기는 힘이나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똑같다고. 근데 왜 나만 지구 쪽으로 떨어지지? 질량. 지구의 질량은 나의 질량에 비해서 어때? 무한대지. 그럼 가속도에는 m분의 f인데 힘의 크기 f는 같지만 지구의 질량이 무한대니까 지구의 가속도가 뭐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나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뉴턴이 그걸 그렇게 설명한다.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뉴턴. 그러니까 이 운동의 법칙 자체가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야. 그럼 작용반작용, 힘의 평형은 어떻게? 철수가 물체를, 영희가 물체를, 작용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목적어에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얘는 작용점이,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 그래서 힘의 합력이 얼마다? 0이야. 이렇게 돼. 힘의 평형은. 근데 작용반작용은 지구가 물체를, 물체가 지구를, 내가 벽을, 벽이 나를. 주어 목적어가 뭐 한 거야? 바뀌어 있지. 그럼 목적어가 서로 다르니까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을 해 이 말이야. 그러면 얘는 그 힘을 합칠 수가 없는 거야. 힘의 합력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벽을 10N으로 밀면 벽이 10N을 받은 거고 내가 벽을 10N을 밀었을 때 벽이 나한테 10N을 주게 되면 나한테 10N의 힘이 작용한 거야. 그러니까 각각 힘이 작용한 거니까 어떻다? 힘의 합력을 구할 수가 없다. 힘의 평형은 힘의 합력이 무조건 얼마다? 0이다. 이 얘기가 됩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거 해당되는 거. 자, 라스트 여기까지만 하고 보세요. 자, 지금 책상 위에 물체가 놓여 있어. 그럼 물체가 지금 정지되어 있어. 맞나요? 그럼 얘 물체의 힘의 합력은 얼마가 돼? 0이야. 자, 그러면 여기 F1, F2, F3, F4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F1이라는 힘은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가 F1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물체를 어느 쪽으로 당겨? 지구 쪽으로 당기겠지. 그럼 작용점은 목적어에 있으니까 물체에 있고 지구 쪽으로 당기는 게 F1이야. 이렇게. 그럼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중력. 그래서 이걸 안 주고 이렇게 준다고. 중력, 물체 작용하는 중력. 그럼 우리는 이거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F2. 작용점이 지구에 있네? 그러면 어떻게? 물체가 뭘 당겨? 지구를 당기는 힘이야.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F3. F3는 작용점이 물체에 있네요. 아니네. 책상에 있네. 잘 봐.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 물체가 뭘 눌렀어? 내 손을 눌렀지. 그러니까 내가 무게가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F3는 물체가 뭘 눌러? 책상을 누르는 힘. F3. 그러니까 물체가 책상이니까 책상에 작용점이 있고 이렇게 지구 쪽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겠지. 작용점은 항상 목적어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물체가 내 손을 누르면 내 손이 어떻게 돼? 물체를 위로 받치겠지. 그럼 F4 책상이 뭘 받치는 힘? 물체를 받치는 힘. 그럼 요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수직항력. 다음 시간에 요 얘기를 할 겁니다. 라지 N. 뉴턴 아니고 수직항력의 기호 이름이 라지 N이야. 뉴턴 아니고요. 수직항력 라지 N. 그럼 얘네들의 크기는 모두 다 뭐하다? 같은 거지. 얘네들의 힘의 크기는 모두 다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과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을 구별해서 찾아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작용 반작용은 선생님 뭐라고요? 주어와 목적어를 서로 뭐해라? 바꿔라. 근데 문장 주어질 땐 이렇게 안 주어지고 이렇게 물체 작용하는 중이야! 이렇게 주어져. 그러니까 이걸 지구가 물체를 바꿔야 되겠지? 그럼 지구가 물체를 물체가, 지구를 물체가, 책상을 책상이 물체가. 작용 반작용은 두 가지가 있네. F1, F2가 작용 반작용이고 F3, F4가 작용 반작용이야. 이렇게 되겠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의 평형은 두 힘의 합력이 얼마가 돼? 0이지. 그럼 힘의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작용점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한 물체에 작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작용점 어디에 존재해? 목적어. 그럼 얘는 물체, 지구, 책상, 물체.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있는 게 F1하고 F4네. 그럼 F1과 F4가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 응용된 얘기를 할 거고 숙제는 우리 앞에 있었지? 그것만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질문 있나요?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없지? 그러니까 이거 갖고 다 응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별거 없어. F는 MA. 내 F는 MA 그것만 내 F는 MA만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